안녕하세요. 벤트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수혜주로서 이 은행주를 손꼽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대출을 받는 이용자가 은행에다가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행이 수익이 더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으로 인해서 은행주가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정부에서 이제 대출 쪽에서 뭐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은행 쪽에서 이제 대출이 기존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는데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대출 수요가 많이 줄잖아요. 뭐 그런 영향도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완화를 위해서 다주택자들 또 15억 이상 고가의 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좀 대출에 대한 제약을 조금 많이 풀어줬어요. 그에 따른 은행주들이 일시적인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은행주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흐름하고 또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소 주가가 좀 밑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좀 은행 직군에 대한 섹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는 은행주는 몇 개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 이제 기업은행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KB금융,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금융지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한지주, 이렇게 총 4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터넷 은행으로 알려져 있는 카카오뱅크 이렇게 총 5개 종목을 대표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기업은행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도 보면 여기 11,000원짜리가 고점이잖아요. 직전에 이제 이 고점들 차트를 확인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캔들 속에서 많은 투자자의 심리가 녹아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이 생태계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이고요.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죠.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 여기 11,000원짜리 요 구간이 해당 종목의 매물대가 쌓여있는 천정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 자리가 왜 그런 자리인지 한눈에 보이시죠?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지지와 저항의 이 수평선을 좀 잘 그어 보실 텐데 기업은행이 한때 잘 나갔을 때 주가가 뭐 2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었고요. 2012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 여기 11,000원 부근에서 더 이상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대략 한 2년 반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한 칸이 1년이니까 2년 반 정도를 주가의 하락을 멈춘 구간이 11,000원에서 여기 13,000원짜리의 박스권이에요. 자, 요 구간에서 내려오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저가 매수세에 유입을 하게 마련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식이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많이 매수를 해야만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누군가가 매도를 많이 해야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학습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 11,000원 구간을 기다리면서 관심 종목에 두고선 쳐다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쭉 흐르면서 경기가 악화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이 자리
11,000원에서 1,500원 요 구간에 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사례를 보니 이 자리가 저점이더라.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오너일가나 대주주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투자 상품이잖아요.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즉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저가 매수세에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지면 과거에 이 자리에서 지켜줬던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매도 물량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동안의 차트의 사례를 보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엔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승 패턴을 보이기 마련이죠. 항상 주식 차트를 보실 때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우량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추세 채널을 보시면 여기 추세선 하단에 주가가 터치할 때마다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승 추세를 가고 이 추세선을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은 주가가 추세가 깨지면서 밑으로 급락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과거에도 이루어졌었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캔들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향후의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과거에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요 11,000원짜리가 지지라인이었고 이 지지라인을 여기서 깨고 내려갔으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때는 요 구간에서 저항을 맞겠구나. 요 구간에 내려오면 올라오면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 힘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깨지겠구나. 요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자 여기서 보시더라도 요 11,000원짜리에서 지속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주가가 뚫어주지 못하고 이 매도 물량, 매도 압박에 의해서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리까지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추세 하단을 보시면 자 추세선을 연결하면서 주가가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추세를 지켜주고 가고 있어요. 결국엔 현재 요 주가의 흐름이 자, 요런 채널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선 상단에 올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요. 추세선 하단에 올 때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최근에 주가가 밑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노리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11,000원 인근에서 대략 한 달 정도의 횡보, 지난 작년 12월에 한 달 정도의 횡보를 했다가 배당락이 떨어지면서 정말 급락이 나왔어요. 이 은행주가 마이너스 10%씩 급락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인데, 자, 기업은행이 12월 28일 날 10%의 급락이 나왔고, 또 29일 날 2%, 자, 1월 2일 날 3%의 급락이 나오면서 3일 만에 그동안에 올라갔던 주가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 이제 9,000원짜리에서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들어오면서 자,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3일 동안의 주가 상승폭이 대략 한 7%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바닥 구간에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외바닥을 찍었으니까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쌍바닥을 찍어주는 자, 요런 자리가 내려온다면 한번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업은행을 이렇게 차트를 그려본다면 일단 위에 여기 13,000원 부근과 과거의 추세선은 다 지워보고요. 현재 주가의 흐름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의 차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11,000원짜리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여기 11,000원짜리에서는 무조건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980원인데 가령 기업은행을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계신다면 여기 11,000원짜리를 꼭 매도 물량의 자리로 살펴보시고요. 신규로 기업은행을 진입하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적어도 9,400원짜리까지는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분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조금 더 매수 자리가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자, 15분봉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15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최근에 밑으로 내려왔던 직전 저점이 9,400원이고요. 이전에 9월, 10월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콘크리트 바닥을 쌓았던 자리가 9,200원짜리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기업은행은 이 구간에 신규 매수의 타점을 살펴보시면 아주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기업은행의 매수 타점, 네, 요 구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스윙 정도로 보신다면 저라면 적어도 10,000원 정도 아니면 1,800원에서 11,000원 자, 요 사이에 직전에 한 달 정도의 매물대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5월달 작년 여름에 쌓여있던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 심리에 의해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밑으로 조정이 내려오면서 9,400원짜리까지 재터치를 해주는 이런 행위가 나온다면 기업은행 저는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행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도 시점 그리고 매수가 가능한 시점 두 구간을 꼭 기억하셔서 관심 종목에 두신 후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관망하시면서 잘 지켜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매수 타점에 내려오는 경우에만 한번 관심 종목으로 투자해 보시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인데요. 오히려 KB금융은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진 않아가지고, 일단 월봉상에서 보면은 대략 한 33,500원, 네, 요 구간이 바닥으로 보이는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자, 요 구간에 오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위로 박스권 천장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대략 한 59,000원 정도 자리로 보여집니다. 지금 53,000원이니까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점 천정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KB금융에 대한 가격대가 내가 매수를 원하는 가격대까지는 내려오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히려 좀 싸게 매수한다면 이 3만원대까지 내려오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53,000원에 매수를 해봐야 위로 올라가서 59,000원까지 올라가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보다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당장 KB금융은 그냥 관심 종목에만 두고 주가의 흐름만 살펴볼 뿐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약간 보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KB금융이 오히려 기업은행이나 신한지주 이런 것보다도 좀 튼튼한 기업일 수 있는데 이 주식 자체가 가격이 다소 좀 낮지 않지 않나. 오히려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적어도 한 43,000원짜리까지는 내려와야 매수의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가는 최대한 저가에 싸게 매수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소한 43,000원짜리 자, 기존에 저점 자리였던 이 자리에서 1차 매수하고 자, 월봉상에서 보이는 이 33,000원짜리에서 2차 매수하는 접근으로 접근하신다면 싸게 매수하는 타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관심 종목에 두면서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관망하는 정도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여기 이제 59,000원
뭐 요 구간에 박스권에서 상단 부분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자, 주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이 6만 원 위로는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네, 요 구간에서 주가 올라갈 때는 매도의 시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에도 여기 기존에 고점 두 번 터치하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당장 KB금융은 매수의 시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면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한지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월봉 차트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45,000원 위로 여기가 이제 천장, 매물대가 쌓여있는 천장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이제 현재 39,000원인데, 뭐 주당 한 5,000원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 45,000원 정도 올라가면 신한주주는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월봉상에서 보이는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 자리는 대략 한 27,000원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33,000원에서 27,000원인 요 구간, 자, 요 구간이 신규로 진입이 가능한 매수 타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39,000원이니까 지금 최근에 그 은행주들이 배당락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가장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올 때, 좀 불타오르는 장에는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음봉이 나올 때, 주가가 좀 떨어질 때 싼 가격에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내려올 때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이렇게 막 7%씩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면 막 이런 자리에서 이제 그 불타기나 막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고 내일 뭐 4만 원이 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단지 높은 자리에서 사서 더 높게 올라가길 바라느냐, 아니면 좀 낮은 자리에 싸게 사서 주가가 반등 나올 때 먹는 확률이나, 저는 이제 후자가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는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이 구간을 선택하고 있다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투자자의 미덕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높아심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신한지주는 제가 보이는 판단으로 매수 구간은 적어도 33,000원 정도대로 내려와야 매수의 타점으로 보일 것 같고요. 주가 위로 올라갈 때 대략 한 45,000원 정도의 매도하는 타점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지주 관련 종목들은 배당도 분기별로 지급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매출, 실적 꾸준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 은행 쪽에서 그 돈을 벌어들 수 있는 부분이 뭐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또 이제 대출을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받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는 굉장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그리고 배당들도 꾸준하게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까지는 유지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급상승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상태로 횡보하는 유지되는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행 쪽에서는 전년도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뭐 과거에는 수혜주라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과 실적이 발표를 하게 되면 좀 더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본 신한지주, 뭐 KB금융, 기업은행, 뭐 우리금융지주나 카카오뱅크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주가가 다소 낮은 낙폭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중에 포트폴리오를 짜신 다음에 최대한 저가의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10에서 15% 정도는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도 분봉상에서 보시면 여기 34,000원, 네,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수차례 지지라인을 만들면서 더 이상 주가의 하락을 멈추면서 반등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잖아요. 어쨌든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과거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과거의 행동과 동일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이 투자하는 그런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기업에 특징적인 뉴스, 뭐 호재나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 종목들은 이런 추세와 채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 신한지주도 주가와 채널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의 채널을 그려볼 수 있겠고 현재 주가의 위치가 채널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너무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조정을 주는 이런 단계에서부터 분할로 매수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주가 반등 나올 때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으로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는 부분 꼭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융지주 쪽 몇 개 종목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신한지주와 기업은행 요 두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다른 KB금융보다는 기업은행이 과대낙폭으로 좀 많이 빠졌고 조금 더 기다리면 9,300원짜리까지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관심 종목에 두시고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